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오늘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여당에서 추천한 조한창 재판관 한 책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가 실험대에 올랐을 때 판결을 통해 나라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말하지 않는다면 판사로서의 소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정계선 재판관은 더 나아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원래 세 번째 취임사를 하게 될 줄 알고 짧게 준비하였습니다. 빨리 한 자리의 공석이 메워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은혁 후보로 임명을 해서 완성체를 만들어 달라는 건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당분간 마 후보 임명은 요원해 보였습니다. 헌법재판관 2인 임명을 두고도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 등이 사의를 표하며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국정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전심 전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 후보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이미 이뤄졌었다는 우원식 국회의장발 자료가 나왔습니다. 과연 이 서류가 어떤 변수가 될까요?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여당으로도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고요. 또 대통령실에서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제 반려가 됐고, 또 국무위원 중에서도 반발하는 인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야당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그 결정, 그 판단이 과연 사실에 근거한 것이냐가 문제인 것인데, 헌법재판관 3명 중에서 2명은 임명을 했고 1명은 여야 합의가 안 됐다, 합의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사실상 돌려보낸 것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문 2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 국회의장이 이런 공문까지 세세하게 공개를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민주당 공문, 또 국민의힘 공문입니다. 국회의장에게 보낸 내용인데 민주당에서 2명 추천,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1명 추천을 한 것이고, 이게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공문까지 각각 정당 교섭단체에서 보내왔다라는 게 지금 국회의장의 판단이잖아요. 즉 여야 합의가 다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2명에 대해서 그 임명을 했을 때, 이번 주였죠.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3명을 다 하는 게 그게 맞는 것이고, 이미 여야 합의가 다 이루어졌고 그것에 기반해서 국회 임명 동의 절차까지를 다 거쳤다라고 정말 입이 아프도록 저희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도 지금 한덕수 총리는 여야 합의를 들면서 임명을 안 했었고 거부를 했고, 그다음에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에는 2명, 1명은 하되 1명은 여야 합의를 해야 하라,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궤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원식 의장이 우리가 입 아프게 말했던 것을 보시오, 입증 자료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다 보도 자료를 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12월 9일자로 민주당에서 2명을 추천했고 국민의힘에서 1명의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국민의힘에서 조한창 후보자를 왜 추천을 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합의가 안 됐다면 왜 후보자 1명을 추천을 했겠냐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 11월 19일 날 추경호 원내대표도 사흘 뒤까지 다 이렇게 그 추천 절차를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한 바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가 계속해서 말로 해왔던 것들을 이제 입증 자료를, 증거를 제시하면서 여야 합의가 이미 있었고 절차들을 해왔다라는 것을 우원식 의장이 입증하고 있는 그 보도 자료들인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8인 체제로 헌재가 오늘부터 이렇게 그 심리를 시작하게 된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지만, 정말로 헌법에 부합하는 그 헌재의 완전체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1명 마은혁 후보자를 마저 임명하는 것만이 그게 헌법을 따르는 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러거나 저러거나 지금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엄청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고, 국무위원들도 뭐 덩달아서 황당한 그런 목소리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비판받은 김에 저는 헌법에 근거해서
맞게 마저 마은영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저는 최대행이 가야 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공문을 보면은 정광재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12월 9일자 공문이잖아요, 둘 다. 네. 여야의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국회의장에게 보낸 공문이라고 국회의장은 해석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뭐 2명을 민주당에서 추천하고 1명을 국민의힘에서 추천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했다, 합의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이후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과정에 모두 불참했습니다. 표결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2명, 1명을 추천하는 데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그 해당 인물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는 우리 당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장목 권한대행은 그것이 합의가 되지 않았다, 1명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걸 부작위라고 하죠. 예. 부작위에 따른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해석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이건 부작위가 안 되는 사안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라는 강제 조항이 나온다면 나머지 1명도 임명이 될 거고 그렇지 않을 때까지는 지금 최장목 권한대행의 그 결정을 존중해 주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재관 의원님. 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입장을 번복하면서 임명하겠다라고 하기는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 네. 보이고요. 네. 지금 헌재에서는 재판관 임명 부작위 헌법 소원도 신속 심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네. 헌재가 스스로 구인 체제가 빨리 완성될 수 있도록 판단을 해보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네. 오늘 헌재가 재판관 공석이 여전히 해소가 안 됐다. 빨리 조속히 완성을 바란다라는 입장을 냈죠.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야 될 마지막 보루로서 완전체의 헌법재판소를 구성해서 제대로 된 탄핵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다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우원식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네. 헌재 역시 본인들이 그 헌법과 관련돼서는 최종적인 결정 기구이기 때문에 본인의 문제를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라도 좀 신속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자, 그리고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 31일에 국무회의 과정에서 굉장히 격한 발언들도 나왔다. 최상목 대행을 향해서요. 그 중에 한 명으로 지목된 인사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고요. 또 한 명이 김문수 노동부 장관인데 지난 31일에 그 굉장히 과격했던 국무회의의 재구성들을 많은 언론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김웅남 의원님. 국무위원들이 내란, 뭐 이제 내란이란 건 지금 중립적인 표현은 아니니까 계엄 선포 이전에 계엄령을 막을 때 그렇게 좀 치열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이제 와서 헌법재판관 임명하겠다고 하니까 권한대행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그 장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요. 일단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 자체가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전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을 하되 이른바 상권 분립의 정신을 철저하게 반영한 구성이거든요. 예. 9명이 똑같은 비율로 대통령목 3명, 대법원장 추천목 3명, 국회목 3명 이렇게 해서 각 부별로 3명씩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8명의 재판관으로도 심리나 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헌법 정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각 부의 입법, 행정, 사법이 똑같은 비율로 구성에 참여한 9명 완전체로
결정을 하는 게 맞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9명이 다 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예. 그거는 현직의 멀쩡한 대통령도 임명을 미루거나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에 여야 합의라는 엉뚱한 이유를 대면서 임명을 거부했던 것이고 최상목 대행이 3명 중에 2명을 임명을 했는데 그마저도 2명도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국무회의 때 최상목 대행을 상대로 거칠게 항의를 한 거는 기본적으로 헌법 준수 의지가 없는 국무위원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고 예.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사실은 그렇게 국무위원을 글쎄요 본인의 누리기 위한 자리로만 생각하고 헌법과 법률의 준수 의무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안 한다고 하면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는 게 맞겠죠. 그런 장관이나 국무위원들은요. 예. 자,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야기한 것 아닌가 이렇게 되물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헌법재판관 임명 얘기를 하느냐 여기서 이렇게 따져 물은 것이죠. 예. 자, 그러면 결국 일단 8인 체제로 심리는 시작이 됐고 이제 3일 날 2차 심리를 한다고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어쨌든 빨리 하겠다라는 입장은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인 체제에서도 심리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결론까지 내는 데는 6명으로는 좀 안 된다라는 한 명의 의견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빨리 구인 완전체를 만들어 달라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오늘도 마저 한 명에 대해서도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부분은 신속 공정하게 빨리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이 대통령 탄핵됐을 때 최초의 일성이었습니다. 예. 그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미 뭐 사실관계가 거의 드러났고 계속해서 저희가 얘기합니다마는 온 국민이 생중계로 다 지켜봤고 그리고 실제로 도끼, 총 이런 얘기 나오면서 부수고 끌어내고 뭐 체포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무수히 많은 증언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특히 이거는 대통령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이제 사건이 크고 탄핵 이렇게 됩니다마는 엄밀히 얘기하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게 길어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고요. 네. 이미 8명으로도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다른 탄핵 사건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헌재에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9명 체제로 그런 일들을 신속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헌재에서도 계속 요구가 되고 있는 거라서 40여 후보자에 대해서도 빨리 신속하게 임명이 돼야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헌재가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신속 공정한 그런 탄핵 심판 빨리 처리돼서 저는 뭐 2월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신속하게 결론을 내주는 것이 국정 안정을 위해서 소위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최선의 길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윤재관 의원님. 네. 2월까지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꽤 많아요. 왜냐하면 사안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고 너무나 특히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눈으로 다 봤고 또 검찰의 김용현 전 장관 등의 그 공소장 내용을 보면 수사가 어느 정도 꽤 이루어져서 그 자료를 준용해서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김용현 공소장을 보면 사람들의 평가가 이런 것 같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의 공소장을 미리 써놓은 것 같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불법적인 지시를 했는지, 예. 위헌적인 지시를 했는지 명확하게 다 진술을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위법적인 행동을 했던 내란 속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지체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다. 너무나 간단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안 되는 경우도 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진 방법을 다 쓰면서 6인 체제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그러한 그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게 완전히 물거품이 된 이상 이제
8인 체계가 아니고 9인 체제로 완벽하게 완성체를 구성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탄핵 심판을 조속히 빨리 끝내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시켜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법률가인 김용남 의원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죠. 이 탄핵 심판이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다. 어떤 의견이세요? 일단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2차 준비기일이 열릴 겁니다. 준비기일을 한 번 지금 했죠. 준비기일이라는 것은 본격적으로 심리를 진행하기 전에 양측에, 그러니까 소추인격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피소추인 윤석열 측의 주장을 정리하고 앞으로 입증을 어떻게 해나갈지를 사전에 정리하는 그 기회를 갖는 게 준비기일이라고 하는데요. 준비기일에서 정영식 그 재판관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 탄핵소추와 관련해서 벌어졌던 일, 그러니까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12월 4일 01시를 막 지났을 때 국회에서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되고 그 이후에 3시간 반 이후에 해제 선언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요. 그러면서 1년에 벌어졌던 일들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공지의 사실이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 공지의 사실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별도의 입증 절차가 필요 없는 거다. 그건 재판관들도 알고 국민도 알고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별도의 증거 제출이나 뭐 입증 절차가 필요 없이 그냥 그건 사실로서 확정하고 심리를 진행해도 되는 사실들이다라는 그 정리를 하는데 그게 뭐 법률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번 탄핵 사유의 대부분이 공지의 사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입증이나 심리에 오랜 절차나 시간이 소요 안 되는 탄핵 사유의 명백성, 중대성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뭐 2월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빠르면 2월 초, 좀 늦어도 2월 하순쯤은 최종적인 결정이 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예. 물론 피소추인 측에서는 온갖 주장과 방법을 동원해서 탄핵 심판을 최대한 늦추고자 할 거예요. 그래서 4월 18일 날 2명의 재판관들이 임기 만료로 퇴임할 때까지 최대한 늦추려고는 할 겁니다만 피소추인 측의 의도대로만 진행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2월 달 안에 결정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지의 사실이라는 개념을 또 하나 배웠네요. 그런데 그 신속하게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는 데는 전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만 그것이 지금의 여론에 막 떠밀려 하는 것처럼 하다가 판결이 돼서는 안 되는 아주 중차대한 일이죠.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은 충분히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했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도 이 180일 이내에 반드시 결론이 나와야 하고 특히 4월 18일에 두 분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된다는 측면에서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라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것이 2월 중에 나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내부에서도 충분히 그러니까 그중에 한 분이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의견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분을 설득해서 만장일치의 과정까지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뭐 이렇게 이 판결이 일찍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자, 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에 집회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일단 해가 완전히 저물었고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저지선 저 안쪽에서 많이 모여 있네요. 구호를 외치고 있는 장면 그리고 붉은색 봉을 흔드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CCTV로 보는 장면인데요. 화면에서 경찰차가 쭉 늘어서 있는 그 오른쪽으로는 초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화면 우측 아래쪽에 약간 붉은색 빛이 반짝반짝하는 그곳에 집회 참가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관저와는 좀 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물론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로 진입을 하려면 저곳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정문은 저쪽이 아닙니다. 저 육교를 지나서 있기 때문에 조금은 거리가 있는 곳에 지금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 있고 이건 조금 더 관저 쪽을 지나서 이태원 방향으로 조금 더 올라간 그곳에 대통령 관저 근처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도 집회 참가자가 많이 모여 있네요. 지도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볼까요? 네, 지금 관저는 저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저쯤 옛 국방부 장관 관저이고요.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가 통제하는 구역이 앞서 우리가 봤던 저 가운데 경호처와 또 경찰이 일명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있는 그곳을 화면으로 계속 비췄고요. 저것을 통과해서 쭉 들어가야 관저가 나옵니다. 그리 깊게 들어가지는 않아도 되는 위치이긴 하지만 저 대통령 경호처가 통제하는 저 구간을 뚫고 들어가야 관저로 바로 행할 수가 있어서 저곳에 집회 참가자들 또 경찰과 경호처가 막아서는 그 과정들과 그것을 거쳐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동훈 공수처장이 어제 여러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걸 보면 맥락상으로 해가 저문 뒤에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을 것으로 암시하는 듯한 발언들은 있었는데 아직까지 뭐 집행 여부가 확인된 건 없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집행 가능성은 열려 있고요.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의 질서를 최대한 유지하게 하면서 오후 한 5시경부터 해산을 유도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참가자들이 관저 앞에 모여 있습니다. 집회 시위를 하는 때는 뭐 민주당에 계신 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찰의 해산 명령을 3회 이상 했는데 그 해산하지 않으면 그거 자체가 이제 집시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3회요. 예. 이미 뭐 3번 이상은 분명히 했을 텐데 지금 여러 사람이 모여 있다 보니까 서로 의지하면서 지금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사실은 엄격한 법 집행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모습입니다. 사실은 공권력이 발동이 되고 적법한 법 집행에 대한 절차에 들어서면 그걸 어긴다고 하면은 누구나 다 처벌을 받는 게 맞겠죠. 우리가 흔히들 많이 비교합니다만 미국 가면 다들 몸조심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미국 경찰은 정말 어떤 명령을 내렸는데 따르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누가 됐던 뭐 현역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바로 체포해서 데리고 가기 때문에 미국 가면 경찰의 명령에 잘 따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따르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습관화되는 것 같은데 결코 바람직스러운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속보 들어왔는데 이것도 김용남 의원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윤 대통령 측 윤곽근 변호사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서 오늘 서부지법에 이의 신청을 접수했다라고 언론에 공지를 했거든요. 조금 전. 이거 무슨 뜻일까요? 통상 안 하는 절차입니다. 저거는. 예, 영장이 발부가 됐잖아요. 예. 영장 발부가 되면 항의하는 건가요? 그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우리나라 형사법에는 적부심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예. 그게 적합했느냐 아니면 부적절했느냐를 다시 한번 다툴 수 있는 체포, 구속, 적부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측의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뭐 영장 발부나 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면 보통은 적부심을 신청해서 일단은 체포에 응하고요. 체포에 응해서 그 다음에 적부심을 신청하는 게 통상의 절차이거든요. 받아들여지면 풀려나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 아예 체포에 불응하면서 이의 신청을 냈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통상은 저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이용하지 않는 절차인데 뭐랄까요? 아예 법 집행에 응하지 않는 현재의 모습이 좀 궁색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야겠다는 판단 하에 이의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보이고 뭐 헌법재판소에도 권한쟁의 심판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엔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무용한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네 분과 대화를 하고 토론도 했는데요. 현장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네 분 패널들과는 진행을 하죠.